자, 이번 시간에는 세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도 쪼개지면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생명체도 세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포들이 모여서 어떻게 생명 시스템을 만드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동물체의 구성 단계이고, 자, 아래는 식물체의 구성 단계입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세포, 조직, 기관, 개체까지는 공통점입니다.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자, 그러면 동물 세포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기관계가 들어가 있죠. 기관계. 그럼 식물 세포에는 뭐가 들어 있는가? 그렇죠. 조직계가 들어가 있죠. 조직계. 그래서 동물체의 구성 단계랑 식물체의 구성 단계 중에서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 이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서부터가 오늘 배우는 메인 내용입니다. 세포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하나씩 그 특징들을 정리할 겁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자, 우선 핵부터 보겠습니다. 핵은 생명 활동의 중심이 되는 물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핵은 크게 핵막 그리고 염색사 인으로 되어 있는데, 핵막, 여기 핵막, 그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염색사, 그다음에 여기 인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요 핵막 같은 경우에는 핵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핵과 요 세포질, 밖에 있는 게 세포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행 세포질과 물질 요 출입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게 이제 핵막에 있는 핵공의 역할이었고, 그다음에 염색사. 자, 요 염색사 같은 경우에는 DNA랑 히스톤 단백질을 합쳐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생명과학 2시간에 배울 텐데, 세포 분열을 할 때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휘감으면서 뉴클레오솜이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염색체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지금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게 염색사구나, 걔는 핵 안에 있구나, 요렇게까지만 알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인은 RNA랑 단백질을 합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RNA랑 단백질. 딱 그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까지만. 더 이상 깊게 알고 싶다면 생명과학 1, 2를 선택해서 쭉 공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포막입니다. 세포막. 자, 세포막은 다양한 물질의 출입 통로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인지질 이중층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여기 인지질일 거고, 이게 두 겹이니까 이중층, 그리고 거기에 단백질이 팍팍팍팍 박혀 있는 그런 게 지금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인지질 하면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인지질 어디서 봤더라? 인지질,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봤습니다. 자, 지방에서 여기에 있는 지방의 분류 중에서 여기 있는 요것이 인지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머리가 친수성, 여기 아래가 소수성 인 상황이 요 인지질이었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렇게 착착착착 있어요. 이렇게 착착착착 연결되어 있으면 뭐가 문제냐? 자, 이 인지질로 세포막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근데 세포는 대부분 안에 전부 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위쪽은 친수성이라서 뭐 그럴 수 있어요. 물과 안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아래는 소수성이라서 막 물과 싸워. 그러면 얘가 물과 막 싸워가지고 막 물을 막 튕겨내고 막 이러지 않으려면은 조치를 취해야 되죠.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착 이렇게 쌓아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지질 이중층. 근데 이 녀석들이 물하고 친하기는 해도, 여기가 물하고 친하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얘는 성질은 지방입니다. 지방. 그죠? 그래서 수용성 물질이 잘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세포에 필요한 물질들은 수용성인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안쪽에서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 포도당이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들어와야 되죠.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포도당은 수용성이라 가지고 물에는 엄청 잘 녹는데 물이 아닌 거에 녹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아미노산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 합성에 꼭 필요한데 아미노산도 수용성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애들이 이런 세포 바깥쪽에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어. 근데 이걸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어. 그럼 일단 이 친수성인 인산기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스멀스멀 들어온다 쳐. 근데 여기 소수성인 요 지방산 쪽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아하. 자, 이렇게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막 물질들이 출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막에 박혀 있는 요 단백질을 막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건 들어오게 하고 필요 없는 건 내뱉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화학으로 얘기하면은 반투과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인지질 이중층은 유동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인데요. 얘 자체만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움직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왜? 왜 그러냐? 자, 중성지방, 만약에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각져 있어. 그리고 나서 네모나게 짜라락 연결됐어. 그러면 얘네들은 결합면이 넓기 때문에 결합력이 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성지방이었다면. 근데 지금 인지질은 이렇게 해서 살짝 쿵 휘어있죠. 그러니까 얘랑 얘 서로 옆에가 연결되는 데 있어서 접촉하는 면적이 요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결합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흐물흐물 그러다고. 흐물흐물. 유동성이 얼마나 있냐면은 얘랑 지네들끼리 막 자리도 바꿔. 심지어는 양옆뿐만이 아니라 위아래도 막 바꿔. 그 정도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 자체에는 유동성이 없는데 얘네들 사이에 껴있는 이 단백질도 마치 막 움직이는 것처럼 막 둥둥둥 떠다녀. 그래서 이 단백질에는 자체적인 유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질의 얘네들의 이동 때문에 자신도 이동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막 단백질도 간접적으로는 유동성을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보솜 보겠습니다. 리보솜. 자,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뒤에 정보의 흐름, 전사랑 번역할 때 볼 거니까 지금은 대략적인 공장 가동 모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장이 이렇게 가동합니다. 착 들어와서 찰칵착 찰칵착 찰칵.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찰칵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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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착. 이거 단백질 만들어지네. 요거 해주는 게 요게 리보솜이라는 겁니다. 리보솜.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보솜도 봤으니까 이제는 소포체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소포체. 자, 소포체는 핵막 밖으로 연결되어 있는 미로 모양의 물질 이동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는 거친 면, 하나는 매끈 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리보솜의 유무로 구별합니다. 자, 봐봐. 여기 점점점점점 박혀 있는 게 리보솜이고, 거친 면 소포체면은 그 리보솜을 그렇죠. 하는 거고, 이 매끈 면 소포체는 이 리보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거친 면 소포체는 다른 말로 조면 소포체라고 하는데, 얘는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는 소포체를 얘기하고, 여기 매끈 면 소포체는 다른 말로 활면 소포체라고 하는데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 소포체를 이야기합니다. 좋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골지체입니다. 골지체. 자, 골지체의 주된 업무는 포장과 분비입니다. 포장과 분비. 자, 그러면은 아까 것들을 쭉 합쳐가지고 생산 라인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봐봐요. 자, 리보솜이라는 공장에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소포체를 통해서 운반이 되고, 골지체를 통해서 포장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 좋죠. 아주 생산 라인 제대로 맞습니다. 생산 라인. 다음으로는 중심체입니다. 중심체. 자, 중심체는 세포가 어느 정도 일정한 형태나 골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관입니다. 뭐 생선의 가시 같은 느낌이랄까. 얘는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두 개로 분열합니다. 두 개로. 딱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엽록체입니다. 엽록체. 자, 엽록체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유기물을 합성하는 과정인 뭐예요? 그렇지. 광합성을 하게 된다. 광합성. 그래서 빛 에너지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일종의 연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엽록체입니다. 자, 이 엽록체는 DNA랑 RNA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체 증식이 가능합니다. 엽록체 자체가 하나의 세포처럼 활동을 하는 거죠. 여기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엽록체는 뭐 외막과 내막으로 되어 있는데 내막은 안에 뭐 안으로 말려 들어가가지고 뭐 틸라코이드라는 구조를 막 형성한다. 그래서 그 틸라코이드 안에 뭐 전자 전달계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시스템에서 빛 에너지를 막 받아들이게 되면은 엽록소와 카르티노이드계 색소들에 의해 가지고 빛 에너지를 통해서 산화환원 작용에 의해 일종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더라 등등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생명과학 2에서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뭐 통합과학에서는 뭐 이렇게까지는 다루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여기서는 엽록체는 광합성 오케이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얘는 세포 내에서 발전소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일종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 석유랑 석탄이 열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포도당을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곳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은 뭐 세포호흡 정도 요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핵은 생명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세포막은 약간 필터 같은 곳이다. 리보솜은 단백질 공장이다. 소포체는 물질의 이동 통로이다. 골지체는 포장과 분비를 전담한다. 중심체는 약간 골격 같은 거다.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곳,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하는 곳이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